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이제 1단원으로 왔고요. 물질의 구성 중에서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생각을 발전시켜 왔는데, 일단 이제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물을 기본 성분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 기본 성분을 원소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성분을 조합해서 여러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 가설을 4원소 변환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연금술사들은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믿고 다양한 금속이나 원소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 특히 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어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일이라는 학자는 자, 원소에 대해서 가장 이제 현대적인 어떤 정의를 내렸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원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을 한 학자고요. 자, 라부아지에는 실험을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4원소설, 특히 물이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뭐와 뭐로 분해가 되나요? 네,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린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종의 원소를 발표를 했죠. 자, 라부아지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물 분해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을 주철관에 통과시켜서 가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철관이 녹이 슬었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산소가 분리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나머지 기체는 이제 수소로 분리가 되었어요. 여기는 이제 퍽 소리를 내면서 타는 성질이 있겠죠. 수소니까. 그죠? 자, 이 실험으로 알게 된 점. 첫 번째는 뭘 알게 됐나요? 일단은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점을 알게 됐고, 그죠? 두 번째는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더라. 이렇게 2가지 사실을 우리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원소는 분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뭐죠? 기본 성분입니다. 기본 성분.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 종류는 약 120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약 90종, 인공적인 게 약 30종류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원소마다 성질이 다릅니다. 그죠? 자,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여러 물질들이 기본 성분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작은 기본 성분,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원소들을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세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 우주선의 연료로,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주선의 연료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자, 지구 대기의 21%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불이 잘 붙는 성질, 이걸 우리가 조연성이라고 하는데,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물들이 호흡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자, 철은 뭐 건축을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된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자, 건축 재료나 뭐 자동차 재료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금은 귀금속, 그 다음에 전기회로, 그 다음에 규소는 이제 반도체의 원료가 되죠. 그리고 유리의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는 이제 다이아몬드의 기본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필, 심, 흑연, 이런 성분이기도 하죠. 자, 구리는 전선의 재료가 됩니다. 자, 헬륨은 우리 헬륨 풍선, 여러분들 어릴 때 놀이동산 가면은 목소리 변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 성분이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가볍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 비행선을 띄울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우리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과자 충전재나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꽃 반응이에요. 이제 불꽃 반응은 다른 뭐 수소나 산소 이런 기체 원소들, 기체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수소가 두 개가 모여서 수소 분자가 되는,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자, 요런 친구들은 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자, 뭐 금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등등등, 구리라든가 이런 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금속이라고 하면 일단 좀 광택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원소들을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금속 원소를 불꽃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뭐라고 하냐면 불꽃 반응색이라고 하는데, 이 색깔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불꽃 반응의 특징. 일단 되게 쉽고 간단하고 양이 적어도 확인이 가능한데, 자, 이 3번은 단점이죠. 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요,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인데 이 나트륨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노란색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게 돼서 이 두 물질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이 염화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리와 구리 똑같은 금속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청록 색깔을 똑같이 청록색을 띠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요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불꽃 반응 색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강색입니다. 빨강색. 자, 스트론튬도 빨강색. 나트륨 노랑색.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구리 청록색. 칼륨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입니다. 자, 요거 이제 암기 팁을 드리자면, 자, 요거 많이들 빨간 리본, 여러분들 빨간 리본, 그 다음에 빨간 스크류바, 그죠? 적어 드릴게요. 빨간, 그거는 많이 알려진 거예요. 빨간 리본, 얘는 빨간, 여러분들 스크류바 드셔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란 나비, 그 다음에 이거는 보라카이. 근데 카인데
뒤에 있는 이거 류니까 같은 라, 류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리을입니다. 같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청개구리. 그죠? 구리, 청록색. 그 다음 이거는 주몽의 칼. 그 다음에 황록색 발음은 황시바보. 황시바보.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염화칼륨의 불꽃 반응색이 자, 염소 때문인지 칼륨 때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염소가 포함된 물질과 칼륨이 포함된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비교를 합니다. 자, 염소가 포함된 염화 나트륨을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 포함된 질산칼륨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화칼륨의 불꽃 반응색은 무슨 색일까요? 네, 보라색이겠죠? 칼륨이니까 보라색입니다. 자, 염화 나트륨은 무슨 색이 나타나냐면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자, 질산칼륨은 무슨 색이 나타나요? 자, 보라색이 나타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얘랑 같네. 여기에 같은 원소가 뭐지? 봤더니 칼륨입니다. 아, 그러면 불꽃 반응색은 누구 때문에? 칼륨 때문에 이 보라색을 띠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불꽃 반응색이 모두 보라색으로 같으므로 칼륨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불꽃 반응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이어서 두 개의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이 스펙트럼입니다. 이 금속 원소를 구분하는데, 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무지개 있죠. 자, 빛을 분광기라는 게 있어요. 빛을 나누는 기계예요. 또는 이런 프리즘 있죠, 여러분들. 프리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입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을 분광기에 넣으면 이렇게 연속된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되고요. 선 스펙트럼은 자, 아까 이 금속 원소 불꽃 반응색 있었잖아요. 그죠? 자,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할 때 그 불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특정 부분에만 나타나는 밝은색 선의 띠입니다.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뭐 선의 위치도 달라지고요. 선의 두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개수도 달라지고, 그쵸? 그 다음에 선의 뭐 간격, 이런 것 등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리튬과 스트론튬이 둘 다 불꽃 반응색이 빨강색이라서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을 보시면, 자, 리튬의 선 스펙트럼 모양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원소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 물질에 여러 가지 금속 원소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있는, 자, 물질 가를 볼게요. 물질 가를 보면은 여기에 원소 A가 들어있냐, B가 들어있냐, 아니면 둘 다 들어있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소 A는 이렇게 선을 쭉쭉쭉 그어봤을 때 다 일치를 해요. 그래서 원소 A가 들어있는 거 확실하고요. 원소 B는 지금 보시면 자, 얘도 좀 어긋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도 모양이 여기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요것도 없고, 노랑 색깔도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요 부분은.
얘도 없고요. 얘도 없어요. 그래서 원소 B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물질 가에는 원소 A만 들어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보시면은 물질 A가 있는데, 자, 칼슘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쭉 내려오시면 여기 있죠? 두 개 여기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칼슘 포함되어 있어요. 자, 나트륨 있나 봤더니 여기 밑으로 내려왔더니 여기 하나, 그죠?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나트륨 맞고요. 자, 그런데 리튬을 보니까 리튬 얘 없고요. 얘도 밑에 없고요. 얘도 없고 얘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물질 A는 칼슘과 나트륨만 포함되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라부아지에가 진행한 물 분해 실험을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전기 분해 실험이죠. 물 분해 실험인데, 자, 전기로 분해를 합니다. 자, 전류를 흘려 주어서 물을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수산나트륨을 넣어서 전류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죠? 전류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발생한 기체는 뭐냐 그랬더니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각각 발생을 하고요. 자,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꺼져가는 향불을 가까이 대어 봅니다. 그러면 향불이 다시 타오르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극은 수소인데, 그죠? 수소에다가 불꽃을 대면 퍽 소리가 난다. 자, 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을 쓰시오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됨으로 원소가 아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